이게 기둥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것들은 몰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한 게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17년 전에 한 14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절 수준인데 왜 기가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평생 살 집인데 이게 전부 다 아들하고 집주에서도 같이 하고 여름에는 지하수, 겨울에는 온수, 조격하는 데지요. 여기 물을 가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나뭇가지의 농장주 이승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감하고 복숭아, 신비복숭아랑 거반도 복숭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대박인 게 과수원도 하고 계시고 저기 위에 올라가면 70평짜리 한옥도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 다 둘러볼 거거든요. 땅이 여기부터 시작인 건가요? 예, 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 전부가 저희 감나무 밭이에요. 대표님 여기가 고향이세요? 여기 고향이 아니고 원래는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자라다가 서울 목동에서 살다가 한 20대 중반쯤에 농업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자리를 여기에 잡아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서울 사시다가 여기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 이쪽은 전혀 연고가 없던 데인데 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어보자 어디가 가장 좋을까 해서 문경이랑 예천이랑 안동 이렇게 세 지역을 주로 다녔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랑 맞는 장소가 어딜까 돌아다니다가 여길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 겁니다. 원래부터 좀 농업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처음엔 전혀 없었는데 제가 그림 쪽 일을 했었거든요. 이걸로 제가 먹고 살기가 과연 애들을 낳고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생각이 그때 20한 중반쯤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던 중에 아버지는 원래 농사를 지셨던 분이셨거든요. 농사도 지셨고 수산업에도 종사를 하셨고 여러 농수산업 다 겪어보셨던 분이시라 우리 한번 같이 농사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해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큰 프로젝트를 실시하신 거네요. 그쵸. 너무 컸죠. 제 생각은 좀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워낙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여기도 그냥 한 번에 이 정도 크기를 딱 구매하신 거예요? 예, 거의 한 번에 있는 이 크기를 구매를 하셔서 그때부터 뭐 이제 산 같은 것도 나무도 비워내고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가 총 몇 평이에요? 지금 이쪽만 하면은 한 3만 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평에 다 과수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심겨져 있어요. 3만 평이라고 하면 이 주변이 다 대표님 네, 땅이겠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전부 다? 네, 이 주변은 웬만하면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긴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쓰는 퇴비인데요. 농장 크기가 큰 만큼 퇴비 양도 만만치가 않아요. 총 한 2년 정도 쓰이는 퇴비고 450톤 퇴비를 받아서 예천군에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를 해줘요. 작물 생육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영향을 주고 이 퇴비 같은 거 발효 숙성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요즘 퇴비도 그냥 퇴비가 아니라 과학적인 퇴비가 됐네요. 그렇죠. 예천에 유명하다면 유명한 작물들은 좀 많죠. 복숭아도 많이 키우고요. 사과도 많이 키우고. 대표님은 주로 이제 복숭아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주는 감이고요. 복숭아는 이제 감이 키울 동안에 중간에 이제 소득을 위해서 복숭아를 심은 지 한 이제 5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차면 딱 제일 맛있을 때 아닌가요? 잘 키워야지 맛있죠. 지금 여기 앞에 하우스에는 뭐가 심어져 있어요? 이 하우스 안에 있는 게 신비 복숭아고요. 이제 곧 출하철이 다가와요. 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신비복숭아가 겉에는 천도처럼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자두처럼 생겼다. 이게 지금 아직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데 큰 거는 저기 좀 따놓은 게 있거든요. 속에는 백도처럼 그런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어떤 농가에서 개발을 했던 품종일 거예요. 혹시 이거 따놓은 거 맛도 좀 볼 수 있나요? 예, 올라가 보시죠. 규모가 꽤 크네요. 네, 여기도 곡감 제조 포장이나 뭐 이런 시설이 60평 되고 이 만들어지는 이 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되고요. 저기 안쪽에 이제 따놓은 거예요? 예, 이 안쪽에 따놓은 신비복숭아 있고요. 이게 딴 거가 언제쯤 따는 거예요? 언제 제일 맛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 3일 정도 더 있어야지 맛이 완벽하게 들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향은 살짝 자두향 스타일 나는데 한번 맡아볼래? 좀 생긴 것도 약간 왕자두 느낌? 왕자두 느낌? 근데 자두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잖아요. 조금 딱딱한 딱복? 예, 딱복인데 자두향. 아직 당도가 안 찼는데도 예. 있어요, 알이.
맛은 있어요. 지금도 맛은 충분히 있어요. 느껴지나요, 혈전이? 약간 자두 그런 식감이나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전혀 식감은 식감은 완전 딱딱한 복숭아인데 맛은 살짝 자두 맛이랑 복숭아 맛이 섞어진 맛이에요. 진짜 근데 신비한 맛입니다. 저만 먹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혹시 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할인 혜택 같은 거 좀. 예, 물론 해드려야죠.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저희 문자에다가 주문 주실 때 구독자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언제든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네네네.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예. 주문하시면은 이렇게 계좌번호 송금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어떻게 판매하세요, 금액이? 금액이 2kg 잡아서 큰 거는 29,900원, 그리고 중간짜리는 27,900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는 25,9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해요. 저희는 시설 복숭아잖아요. 보통 노지 복숭아보단 가격이 비싼데 가격을 노지 복숭아 쪽으로 맞춰서 저렴하게 한번 완판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이게 또 이 시즌이 있잖아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2주 아니면 전부 다 끝날 거예요. 복숭아가 너무 익으면 물러서 배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따서 배송을 다 보내야 돼요. 2kg는 혹시 어느 정도 양인가요? 2kg가 지금 이 정도 양입니다. 꽤 많은데요? 예. 저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아까 감도 하신다 그랬는데 감은 따로 판매하시는 거 없으세요? 감은 지금 판매하는 거는 여기 준비해 놨는데요. 지금 판매하는 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그 아이송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중짜 2개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개당 3,500원. 이 박스 안에 15개씩 들어가요. 15팩씩 들어가서 45,000원하고 이것도 좀 할인해 주시는 거죠? 다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공기 하나 진짜 좋네요. 예천이 예전부터 되게 청정 지역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여기는 비나 뭐 이런 수해나 이런 것도 원래 적었던 지역이었는데 작년에 뜬금없이 비가 엄청 내리쳐가지고 작년에 사고가 있었죠. 근데 자꾸 이렇게 기후가 변하잖아요. 농사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어떠세요? 올해는 이 감나무를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확실히 기후가 최근 기후를 보면은 여름에가 너무 다습해요. 다습하면은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한 5년 전 여름이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너무 여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비가 한꺼번에 올 때 엄청 쏟아져 내리고 쏟아져 내리면 시원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푹푹 찌고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네. 열대성 과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열대성 작물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러다 한국에서 망고 먹겠는데 생겼는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전남 신안에는 바나나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작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사과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빨간 사과가 이제 경북 쪽에서 잘 안 돼요. 이거 다 포도인가요? 이거는 저희 그냥 머루포도 그냥 키우는 거. 이 여기 싹 이렇게 덮겠네요. 좀 지나면. 덮으려고 이렇게 그물망을 했었는데 그물망을 치웠어요. 차에도 떨어지고 벌레도 엄청 많이 꼬이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저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단내가 나는 과일이다 예,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걸 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냅뒀더니 벌레도 많이 꼬이고. 또 다 떨어지고. 예. 와, 여기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아버지께서 엄청 고민을 하시면서 지으신 집이에요. 아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예, 이게 기둥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여기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것들은 몰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벽을 50cm 다져가지고 페다지를 해서 토벽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지붕으로 올린 거예요. 70평이라고요 이 집이? 네. 70평짜리 주택 처음 와봐요. 안 당기나요? 내 눈엔 안 당기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뭐 다락도 있나요 지금? 다락이 아니고 저기는 그냥 여름에 이제 창만 열어놓는 거예요. 단층 구조예요. 단층 구조인데 높이가 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정도 높이인데 집이 단층이에요? 예. 집은 아버지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버지가 훨씬 많이 알고 계셔서. 우선 집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그러거든. 그 소리 들어봤어요? 명당 자리가 예, 그렇다고 예. 하잖아요. 저쪽에 소백산 줄기가 있거든요. 그 줄기에서 혈자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우리 집 뛰어와 있어요. 혈자리다 쥐면 기가 너무 세서 안 되고 풍수를 잘 하시는 분 세 사람이 따로따로 보였는데 딱 이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3명 다. 예. 그 혈자리도 알고. 그리고 이제 방향도 나는 이렇게 지려고 그랬는데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이게 피라미드 집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예, 예. 피라미드요? 왜 그러냐면 피라미드라는 게 우리 한문으로다가 입구자를 포개놓으면 돌아올 회자거든. 그걸 자꾸 포개놓은 게 피라미드 기가 몰려드는 그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한옥집 피라미드를
있었고 여기 보면 기단이 네모 반듯하죠. 이게 전부 다 정사각형이에요. 이쪽 안으로 조금만 돌아볼래요? 이건 지은 지 한 20년 정도 된 거예요? 17년. 17년 정도. 예. 궁금한 게 네. 이거 짓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좀 들어가셨나요? 17년 전에 한 14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거 지금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은 3천만 원에도 못, 평당 3천만 원에도 못 줘요. 한옥집의 문제가 이 기둥에서 오거든. 이게 땅으로 치마가 된다든가 기둥이 썩는다든가. 이거 없으려면은 간단하잖아요. 기둥 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치마가 되면 여기서 1cm가 문제가 있으면 위에 가서 10cm, 15cm가 벌어져요. 그래서 한옥집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한옥 지는 데 가면은 그 대목장하고 그런 얘기를 해봐. 귀찮은 소리하고 쫓아보내도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이런 집을 지었어요.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5년 하면서 처음 보는 구조의 집이라서 신기하네요. 근데 이 집이 규모가 지붕도 엄청나잖아요. 기둥이 없는데 이걸 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따 이제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토담이 50cm예요. 그것도 생석회, 마사, 황토 3분의 1씩 섞어가지고 하면은 생석회 양성기간은 1000년이요. 세멘의 양성기간은 100년이고 그러면 10배가 더 하잖아. 물론 크랙이 간 거는 있어요. 왜? 서로 땡기니까. 이렇게 간 크랙은 있는 현상이고 옆으로 가는 거 없고 문제가 생긴 거 없고 현재 이 위에 올라간 흙이 기본적으로 30cm 이상이에요. 기와 밑에 흙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 시원해요. 혹시 실내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들어가 보자고요. 높이도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기서부터 저 위에 도리까지 5m 한 20대요. 거실에 들어가면은 탁자가 있는데 탁자에서부터 저 중심까지는 9m 50이고 보통 한옥집에 가면은 이 벽 두께가 10cm 내지 15cm예요. 다. 그러니까 이걸 튼튼하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열 전도가 30cm 이상이 되질 않아요. 여기가 이제 현관이네요. 풍선까지 살짝 누마루 느낌? 우리 손자가 돌 지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자꾸 밖을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엊그저께 이거 만들어 놨어요. 만드신 거예요 직접? 아니 재료 사다가 아들이 이 나무도 이게 염장을 한 거예요. 소금물에다가 염장을 해서 이렇게 허옇게 올라오는 건데 나무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진짜 몰딩이네요, 몰딩. 네. 절 수준인데요, 이 깊이감이 거의.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내가 평생 살 집인데 이게 전부 다 아들하고 집주에서도 같이 하고 물론 저 문화재 목수들 전부 다 데려다가 지었지만은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지었지. 지금은 이제 체력이 약해서 이제 나는 못하고 들어오세요. 이게 총 9m 50 정도 된다고요? 저 천장까지? 여기서부터 9m 50.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저기 창문도 열어놓으면 바람도 들어오고. 예, 예, 그렇지요. 아직은 그 열을 때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열어요? 지붕 타고 올라가서 기어 밟고 올라가서 그걸 자동으로 다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한다고 놔둔 건데 아버님 근데 천장을 왜 이렇게 높게 빼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연 광이 들어와야 되고 집 안에 없으면 어둡잖아요. 환기도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굴뚝 역할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방이 몇 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뭐 주방까지 치면 6개고 방만 해서 6개. 이게 방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요 거실이 18평이에요. 아까 호실도 재밌게 돼 있어요. 이게 반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 여름에는 지하수, 겨울에는 온수, 조격하는 데지요. 여기 물을 다 있었어요? 예. 다 시설이 돼 있잖아. 지금 한번 담궈볼래요? 샤워기도 샤워기.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게 벽 두께야, 이게. 이게 벽 두께고 이 한옥집이 중심에서 눌릴 거 아니에요? 이 부재를 제대로 못 쓰면 이런 데가 갈라지겠지. 여기가 눌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 이 어마어마한 나무 무게를 다 버티고 있네요. 그럼 더 놀라운 게 이 나무를 구하셨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두꺼운 나무. 저희가 일반 가정집 봤던 나무 두께 중에 네. 제일 두꺼운 나무. 그러게 대웅전 어디든지 대웅전 가서 봐도 이렇게 해놓은 저기가 없어. 여기 잘 안 보이네. 저게 이제 선자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그냥 이제 선자라고 그러고 정선자는 저게 딱딱딱딱 붙은 것 같다. 정선자라고 그래요. 방도 하나 정도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들어가서 한번 봐봐요. 똑같은 구조고 요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저건 옷방으로 쓰는 데고 저희 애들하고 제가 쓰는 방이고요. 요게 이제 선자거든. 선자고 이거 뭐 여유가 좀 있으면은 정선자라면 더 이쁜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보통은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시공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다다닥
예. 여기 따로 에어컨을 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에어컨을 안 틀고 여름에 아주 더울 적에 15일, 20일 정도 열대야 있을 때 에어컨을 이렇게 해놨죠. 큰 게 필요가 없나 보네 여기는. 확실히 집이 시원해요. 요게 이제 화장실이 우리 집은 3개고 여기 하나, 저쪽에다 하나. 방에서 자녀분들 부를 때 카톡 해야겠는데요? 이게 방음이 잘 되니까 불러도 안 들려요. 문 닫으면. 이건 내가 쓰는 방이고. 맞아,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 오, 조명도 단계거든요. 예. 재밌는 게 벽지 같은 것도 하나도 없네요 지금. 없지. 이게 방음이 잘 되는 거는 여기 기공이 미세하게 있거든. 여기서 카바를 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집 안에 들어가면 이 말이 울리잖아요. 이건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런 구조를 다 생각하고 이게 집 짓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야. 헐 얘기가 허라 그러면 며칠을 찍어도 여기에 이제 부속재 들어가는 거, 당나무, 우뭇가사리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와 아버님 지금 문 두께 보니까 이게 사실 벽 두께인 거잖아요. 이게 벽 두께예요, 이게. 어? 이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50cm라고. 두께 좀 남아요. 그 문틀도 저희가 여기서 나온 참나무 이거 염장해가지고 최대한 안 틀어지게 해서 문 공장 가서 직접 짠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가서 공장을 하나 빌렸어요. 옆방이랑 연결이 된 거죠 여기가. 예. 가운데 화장실이 있고. 와 여기 화장실 있고. 이제 소녀딸하고 우리 집사람이 쓰는 방이고. 아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옛날 한옥 모습 다 살려놓으셨다. 이렇게 좀 오랫동안 살아보셨잖아요. 지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고 겨울에는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아토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저 황토집이라. 아버님이 이런 집 지으신다고 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 그거는 좋은데 여자들은 편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에도 조금 아쉬워요. 네. 아, 그리고 밤에 달 뜨면 달빛이 들어오는데 구름 지나가는 것도 보이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경북 애천에서 과일 검색을 지으시고 또 70평대 한옥에 사시는 분을 만나뵙고 쭉 들어봤습니다. 신비복숭아는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신기하더라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이 집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벽이 멋지시던데요.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멋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집을 주제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처음 봤고 거기다 저희 농산물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시골의 다양한 것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